유럽 북부에서 열파와 도시홍수가 점점 더 흔해지면서 독일 베를린 지역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펀지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관계자들은 베를린을 도시 스펀지로 변형시키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연 그 자체가 온도를 낮추고 폭풍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빗물을 흡수하기 위해 지붕 위에 이끼와 풀을 심고 있습니다. 건물은 밝은 색으로 칠해져 열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합니다. 베를린 스펀지시티 전략의 건축가인 카를로 베커 씨는 블룸버그 측에 이 아이디어는 빗물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물순환을 모방함으로써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빗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녹지와 도시 습지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담당자 하이크 스탁 씨는 도이치 웰 측에 도시 스펀지라는 이 아이디어는 콘크리트로 지상 표면을 너무 많이 밀폐시키는 것을 피하고 물이 투과성 표면을 통해 땅으로 흡수되게 한다는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이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소니와 같은 대기업과의 데이터 공유 거래 때문에 연방 검사의 범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익명의 정보원 2곳이 뉴욕타임즈 측에 최소한 유명 전자회사 2곳이 뉴욕에서 대배심들에게 제공할 기록을 위해 소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예전에 여러 회사들로 하여금 유저들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도 연락처 정보를 보여주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어쩔 때에는 동의 없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지난 2년간 이러한 파트너십의 대부분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또한 제3의 앱이 유저 데이터에 접근토록 해주었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의해 연방통상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유저 프라이버시를 위반한 혐의로 몇 억 달러를 벌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그들이 조사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조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증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덧붙이며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미국 고위급 군사 관계자들 중 한 명은 지난 3월 초 구글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어 중국 군사에 간접적으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해병 사령관인 조세프 덤포드 씨는 지난 3월 초 이번 문제에 대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언급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는 우리는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 업체들이 간접적인 이익을 중국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조적으로 구글은 미국 군사와의 협력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8년 구글은 미국 국방부와의 100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짜리 클라우드 컴퓨터 사용 계약을 두고 더 이상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구글의 원칙이 미국 국방부의 이 프로젝트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구글은 미국 육군이 공중 드론 사진을 분석하도록 해주는 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사 대변인은 CNN 측에 구글사가 미국 정부와의 프로젝트에서 빠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부문에서 미국 군사와 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글사 대변인은 또한 우리는 미군을 깊이 존중하며 우리는 사이버 보안, 물류 지원, 교통 및 계획과 같은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글과 중국과의 협력은 이를 다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 구글의 중국만을 위해 만들어진 드래곤 플라이라고 불리는 검열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종지부를 찍었으며 구글의 프라이버시 팀들 사이에서 내부 충돌이 야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더 인터셉트 측이 보도했습니다. 빽빽 울어대는 아기들에게 둘러싸여 장시간 비행을 하신 경험 있으신 분 많으실 텐데요. 비행 내내 그런 경험을 하신 경우도 있으실 테고요. 4개월짜리 아기와 서울발 샌프란시스코의 14시간짜리 비행을 위해 비행기에 탑승한 한 한국인 어머니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걸 짐작했나 봅니다. 지난 2월 13일 데이브 코로나라는 이름의 한 승객이 페이스북에 올린 한 포스팅에 따르면 이 아기 엄마는 아기가 비행 도중 울 경우를 대비해 필수품들로 가득 찬 꾸러미 200개 이상을 승객들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이 꾸러미에는 맛난 사탕, 귀마개가 들어있고 엄청 귀여운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메모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준우이고 나이는 4개월입니다. 오늘 저는 엄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이모를 보러 미국으로 갑니다. 좀 긴장되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생애 첫 비행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가 울거나 좀 시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려고는 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제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 꾸러미를 준비했어요.
사탕과 기마개인데요. 저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면 이걸 써주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이 여성이 엄마 역할 톡톡히 해냈네요. 코로나 씨에 따르면 비행 내내 불평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교훈은 뭘까요? 어린아이와 여행을 하시게 되면 선물 꾸러미 준비하셔야겠죠? 태국의 한 우편 배달부의 집에 수천 통의 편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한 페이스북 유저가 배달받지 못한 편지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공유했습니다. 이 페이스북 유저는 은행으로부터 중요한 서류 몇몇 그리고 세금 문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체국에 불만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유저의 친구는 결국 이 편지를 보낸 관계자의 주소를 물어보게 되었죠. 그는 결국 배달부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에 수천 통의 편지가 쌓여 있었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에 불쾌해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 중에서는 편지를 결코 받지를 못해 법정에 출두하지를 않아 거의 체포당할 뻔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 유저의 말에 따르면 우체국 대표가 이 편지를 보낸 관계자가 7개월 동안만 근무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견습 중이던 이 직원은 개인적인 문제로 근무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자신이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냈어야 할 편지들을 보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게으르네요. 이 우체국은 지금 당장 우편 배달부부터 새로 찾아야겠어요.